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에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포항과 경주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송예림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 약하게 비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구름이 예보보다 늦게 이동했기 때문인데요. 아침까지는 계속해서 구름 많다가 낮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올랐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포항이 10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 아침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경주가 영하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포항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11도 내외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포항과 경주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오전에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높은 바다의 물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 별내시입니다.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 살펴보시면 9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6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은 구름만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오전에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후에는 기온이 점점 떨어져 다음 주 주중에는 한파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경주에서 지진이 2차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1분쯤 경주시 남남서쪽으로 11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2분 뒤에는 경주시 남남서쪽 10km 지점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2차례 지진 모두 지난해 9.12 지진의 여진이라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나 철도가 개설될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요. 일제시대에 추진되다 중단된 동해선 철도 중 포항 영덕 구간이 100여년 만에 드디어 올해 개통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지난달 상주 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대개 상가가 밀집한 영덕 관광이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말은 차량이 꼬리를 물고 평일 오후에도 늘어난 손님들로 대게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세요. 수도권에서도 오고 계시고요. 그래서 게가 지금 딸려서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예요. 지난 2015년 포항-서울 간 KTX가 개통되면서 지난 한 해 포항역 이용객이 200여만 명, 하루 평균 5,5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로와 철도. 포항 영덕 간 철도가 올 10월 개통됩니다. 일제 때 추진되다 중단된 지 100여 년 만입니다. 길이 44km의 이 철도가 개통되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하루 10여 차례 운행합니다. 도로만이 아닌 철도가 개통되면서 새로운 교통망이 신설되었고 사람만이 아닌 화물까지 수송이 기대되면서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부산 포항 간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은 오는 2018년, 영덕 삼척 간 동해 중부선 철도는 오는 2020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4년 뒤면 부산에서 철도로 강원도까지 갈 수 있고 통일이 되면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영일만을 가로지르는 횡단대교 국비 건설 여부도 올 3월쯤 가려지는 등 동해안 SOC 사업도 더디지만 조금씩 진척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AI 발생 52일째인 어제 3,054만 마리, 국내 가금류의 18% 이상이 살처분돼 역대 최단 기간의 최대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이 여파로 달걀 생산량이 AI 발생 이전보다 30% 정도 줄면서 지난 2일 기준 30개짜리 달걀 한 판의 산지 가격은 6,180원으로 한 달 새 99% 올랐고 농가에 지급된 생계 안정자금과 연관 산업 파급 비용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는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7일 이후 일주일 넘게 AI 의심 사례 신고가 하루 3건을 넘지 않아 확산 기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항에 들어설 예정인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의 청사 완공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반년 이상 늦은 오는 2019년 8월로 연기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6월까지 건축 설계 공모를 마치고 연말까지 실시 설계 등을 거쳐 내년 3월 착공해 2019년 8월 청사를 완공할 방침이고 완공 이전에 포항에 임시 청사를 임대해 조기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에 들어서는 동해안발전본부는 수산진흥과 등 경상북도 6개 부서 공무원 90여 명이 상주할 예정입니다. 포항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뉴스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포항사랑 상품권 가맹점 모집이 시작되는데 반드시 가입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런지 이규설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오는 23일부터 판매에 들어가는 포항사랑 상품권은 한마디로 긴급 경기 부양책입니다. 포항시는 해당 상품권을 오는 23일부터 한 달간 10% 할인해 지역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데 이 말은 곧 상품권 판매가의 10%를 포항시 예산으로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00억 원을 위한 저희 시에서 필요한 예산 30억 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포항사랑 상품권은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상품권이 활성화되면 가맹업소와 비가맹업소 사이에 사실상 10%의 가격 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맹점에서 6,000원짜리 돼지국밥 한 그릇을 먹고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실제로는 5,400원만 내는 셈입니다. 또 포항사랑 상품권은 수수료가 전혀 없고 업주가 상품권을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져가면 사흘 안에 현금으로 입금해줍니다. 시에서 좋은 취지로 상품권을 발행하신다고 하시니까 저희들 상가연합회에서도 회원들에게 가맹점 가입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발행액은 1,000억 원인데 1,000억 원이 모두 할인가에 팔릴 경우에 포항시가 예산 100억 원을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포항사랑 상품권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음식점에서만 사용이 제한되고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식당, 유명 브랜드의 옷가게는 물론 주유소와 정비소에서도 쓸 수 있고 사용 기간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어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는 포항사랑 상품권의 혜택이 큰 만큼 판매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역 기업이나 관변단체에 상품권 판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일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철강 경기 침체 속에 포항상공회의소가 올해 지역경제 제도약을 위한 다양한 기업 지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상인은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 촉진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1사 1청년 더 채용하기 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기업 대상 FTA 활용 지원 사업과 해외 시장 개척, 지식재산권 보호 등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권호준 포스코 회장의 연임 여부가 오는 25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이사 6명으로 구성된 포스코 CEO 후보 추천위원회는 권 회장에 대한 후보 검증을 위해 전임 회장단과 국민연금, 국내외 투자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회장에 대한 후보 검증이 끝나면 오는 25일 열리는 포스코 이사회에서 연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항시의 육아 환경은 높은 출산율에 비해 열악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실제 공공건물에 가도 모유 수유실 하나 찾기도 어려운데요. 관련 조례가 제정돼 새해부터는 모유 수유 환경이 한결 나아지게 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시청 민원실 옆에 마련된 모유 수유실입니다. 평일 근무 시간인데도 문이 잠겼고 담당 직원에게 연락하고 나서야 문을 열어줍니다.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에 있는 모유 수유실은 수유 패드 등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모유 수유 시설이 설치된 곳은 포항시 산하기관 5곳과 기업체 3곳 등 8곳에 불과합니다. 부족하죠. 있어도 시설이 겨울인데 난방이 안 된다거나 여름인데 내난방이 안 되니까 엄마들이 들어가기 꺼려하고 미루게 되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포항시의 모유 수유율은 31.6%로 경북 평균 32.7%보다 낮고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환경이 나아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 모유 수유 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돼 이달부터 시행되는데
세조례는 공공건물의 모유 수유실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 포항시가 지원 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배정하도록 정했습니다. 소극적으로 관리했던 모유시설을 적극적인 관리 대상으로 전환시키고 특히 공원이나 대규모 축제 등 공공장소에서도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포항시는 모유수유를 늘리기 위해선 수유실 확충 못지않게 임산부들이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공감해야 한다며 교육 홍보 사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아기에게 젖을 물릴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등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출산교실 운영 때부터 엄마들에게 모유수유 장점을 홍보를 해서 모유수유 지원 조례를 계기로 포항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면하는 자동차세 연납제가 이달 한 달 동안 시행됩니다. 지난해까지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납세자는 신청 없이 자동적으로 할인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시군청이나 읍면동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운전자들 사이에 세금을 아끼는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되며 매년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옥수수 박사 김순권 포항 한동대 교수가 동남아시아 10개국의 열대 기후에 맞는 친환경 옥수수 품종을 보급합니다. 김 교수가 12년간 연구 끝에 세계 최초로 개발한 꿀 옥수수는 당 함량이 15%로 그냥 먹을 수 있는 데다 벼 재배 중심인 동남아의 가축 사료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국 옥수수 연구원 18명은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한동대 국제옥수수연구소, 통일옥수수센터, 닥터콘에서 옥수수 6종 교육을 받고 19일부터 사흘간 캄보디아에서 열대지방 옥수수 6종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겨울 이례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이 포근한 날씨 탓에 아이스 클라이밍 대회를 비롯한 겨울 행사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다음 주말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 대회가 열리는 청송 얼음골입니다. 대회장의 배경이 될 빙벽이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녹아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스피드 경기 코스는 얼음 얼리기를 포기하고 아예 얼음을 구입해 인공적으로 쌓아 만들고 있습니다. 얼음이 얼지 않아서 지금 얼음을 쌓아서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안동의 평균 기온은 1.7도, 새해 들어서도 2.7도로 평균 기온을 웃돌고 있습니다. 안동시청의 매화는 꽃망울이 맺혔고 암산 얼음 축제는 AI가 아니어도 얼음이 얼지 않아 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중국 남쪽에 자리 잡은 따뜻한 공기가 한기를 방파제처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장군이 맥을 추지 못하면서 경북뿐만 아니라 강원 지역 겨울 축제도 줄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따뜻한 겨울이 예상되는 만큼 전적으로 추위에만 의존하는 겨울 축제나 행사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물을 얼려서 하고 눈을 의존해서 하고 이런 축제들은 이제는 어렵습니다. 문화로 좀 되바꿔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서 좀 보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한편 기상청은 주말까지도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다음 주 중반쯤 한 차례 한파가 밀려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 경북적 헌혈자 수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십자사 대구 경북혈액원은 지난해 헌혈은 23만 6,8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만 3천여 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혈액원 측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전체 79%를 차지하는 20, 20대 헌혈 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경북혈액원은 헌혈의 집 주변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영화 상영 전 홍보 영상을 내보내는 등 헌혈 동참을 적극 독려할 방침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너무 많은 선수들을 내보내 내년 시즌 전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포항은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핵심 전력을 제외한 로테이션 멤버들을 내보낸다는 계획 아래 문창진과 신광훈, 김원일, 조수철, 박선주 등 8명을 떠나보내고 대신 이승희와 조민우, 서보민 등 젊은 선수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포항의 몸집 줄이기가 지나칠 경우 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지금 선수단 규모로는 2군 리그 참가도 불가능해 유망주 육성과 선수들의 경기 감각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참외 주산지인 성주에서 올해 들어 처음 참외가 출하됐습니다. 포근한 겨울이 이어지면서 첫 출하가 평소보다 20일가량 빨랐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성주군 초저면에서 참외 농사를 짓는 유호천 씨가 어른 주먹보다 큰 노란 참외를 정성스럽게 바구니에 담습니다. 지난해 11월 10일 재배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수확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참외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참외 출하 시기도 예년에 비해 20일가량 앞당겨졌습니다. 설날에 이제 대목에 이제 수출하 해보려고 했는데 원래 날씨가 좋아가 너무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대목보다 한참 빠르잖아요 지금. 참외값은 10kg 한 상자에 평균 11만 원에 거래되면서 본격 출하기 때보다 값이 2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드 배치에 따른 혼란과 FTA에 따른 농산물 수입 증가 등 대내외적인 악재에도 성주군에서는 4천여 참외 농가가 16만 톤의 참외를 생산해 3,700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바람에 작년에 우리 매출이 많이 좀 감소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제발 좀 그런 불행한 일들이 좀 사회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주군은 참외 농사의 기계화와 자동화 확대는 물론 참외박스 규격과 디자인을 단일화하고 참외 수출도 늘려 올해는 5천억 원의 수입을 올려 참외 고장의 명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앞으로 농업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최대 5배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름도 공개됩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보조금 관리 방안에 따르면 과징금 5배 부과, 명단 공개와 함께 부정수급 유형과 금액에 따라 이후 보조사업 수행도 제한됩니다. 또 농림사업자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 갱신해야 합니다. 울진군은 오는 26일까지 대구 경북 소재 6개 대학 향토생활관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대구 가톨릭대, 경일대 신입생과 재학생입니다. 울진군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학자금과 장학금을 지원하고 서울에도 울진 학사를 건립했습니다. 영덕군도 대구 경북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당 남녀 각 5명씩 향토생활관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지난해 경북 동해안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는 모두 7건으로 전년보다 1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 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해양 오염 사고는 지난 2014년 9건에서 2015년 6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7건으로 늘었으며 특히 지난해 2월 통발 어선의 전복 사고로 인해 오염물질 유출량이 2천여 리터에서 5천여 리터로 2배가 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해난 3건, 부주의 2건 등의 순으로 해양수산업 종사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영덕 야성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일동 90만 3천 원, 포항시 해도동 포항몽블랑 산악회 회원 일동 48만 7천 원, 경주시 현곡면 청년회 현경환 회장회 회원 일동 30만 원, 내남면 사무소 이현경 씨 25만 원, 포스코 캠텍 경주 서라벌 향후회 일동, 포항시 환여동 청우파크 주민 일동 각 20만 원, 경주시 황호동 자율방재단 일동 20만 원, 포항시 해도동 동부경로당 이정혜 회장회 회원 일동 10만 원, 울진군 죽변면 하중로 문홍연 씨, 원예치료봉사회 회원 일동 각 10만 원, 근남면 행곡 4리 주민 일동,
포항시 환여동 김원재씨 각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배감 태백 온천모텔 황현철씨, 울진군 온정면 조금 1, 2 주민일동 각 10만 원, 온정면 덕산 1, 2 원덕산 노인회, 보장협의체 박호근 위원장 각 10만 원, 온정면 의용소방대 배감 슈퍼 남성식씨 각 10만 원, 전주 로얄식당 정순금씨 10만 원, 포항시 환여동 강성숙씨 5만 원, 울진군 온정면 정병태씨 5만 원, 온정면 소태 3리 손승우 이장 5만 원, 합기도 수덕관 정병선씨, 코코빈 김유진씨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 약하게 비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구름이 예보보다 늦게 이동했기 때문인데요. 아침까지는 계속해서 구름 많다가 낮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올랐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포항이 10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 아침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경주가 영하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포항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11도 내외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포항과 경주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오전에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높은 바다의 물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 별내십니다.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 살펴보시면 9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6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은 구름만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오전에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후에는 기온이 점점 떨어져 다음 주 주중에는 한파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